오늘 준비한 책은 그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도둑맞은 집중력이고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제가 처음에 완독을 하고 나서 좀 놀랐던 부분은 그냥 제목만 보거나 책 표지에 있는 설명 이런 것들만 보면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이렇게 책 부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집중을 못하겠어요. 예쁘세요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네, 어쨌든 자기계발서처럼 보이는 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지를 발휘해서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책 중반 정도에 나오는 예시가 굉장히 이 책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 있다가 강 상류에서 시체 한 구가 떠내려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당연히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은 시체를 건진 다음에 장례를 치러주는 거겠죠. 그래서 시신을 건져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다음 날에 또 강가에 갔더니 시체 2구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구를 건져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장례를 치러주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시체가 떠내려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시체를 건져서 장례를 치르는 게 목표가 아니게 됐어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떠내려오는 거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시체들이 떠내려오는 걸까? 당연히 궁금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답을 알아내려고 강 상류로 가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당장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고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고 있고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 의지력으로 이 스마트폰을 어제보다 5분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덜 보고 좀 멀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의 집중력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의 집중력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우리의 집중력 도둑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찾아나가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매일 우리의 주의력에 산을 들이붓고 있다는 것. 전 세계의 집중력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자기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집중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있으며 이 책을 통해 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독자가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나 또한 강력하게 지지한다. 근데 그러한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는지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근데 도대체 이 상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책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없는가? 과체중인가? 가난한가? 우울한가?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배웠다. 그렇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의지력을 더 발휘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나 혼자 알아서 찾았어야 돼. 그리고 그걸 내가 개인이 극복했어야 해. 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콩콩이님 제 잘못 아닌가요? 위안을 받으셨나요? 네, 콩콩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책 저자가 비만 문제와도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현대사회에 비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뚱뚱한 사람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자기 탓을 하는데 이 사회 자체가 고열량의 음식을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고열량의 음식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운동하지 않아도 손도 까딱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있고
그래서 비만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의 의지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내 스스로 잃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고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서 흩어놓으면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 마크 저커버그의 이 사진 이야기가 나와요. 사진 자체가 책에 실린 건 아닌데 그 책에 설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 사진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되게 저자는 이 사진이 섬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원래 마크 저커버그가 약간 표정이 좀 AI 같기는 해요. 약간 어색하게 이렇게 웃고 있잖아. 항상 좀 이런 표정이라서 밀랍 인형처럼 생겨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이 사진 전체가 상징적이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만 현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가상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가상현실의 개발자만 오로지 현실을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이 사진 한 장에 뭔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어서 좀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만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가난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만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에 의해서 집중력을 빼앗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기술로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의 집중력을 훔치고 있다. 이 저자도 처음에는 내가 집중력이 부족해, 내가 자제력이 부족해, 내가 스마트폰 보는 걸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못 참았어. 그러니까 디지털 디톡스를 나도 해보자. 핸드폰을 멀리하고 살아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처음으로 선택한 방법은 사전 약속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실천 도구라고 해야 되나? 저자의 말에 의하면 파괴적 습관을 고치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고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세이렌 서로 아시죠? 이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그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이 유혹에 당할 수가 없으니까 천원들이 자기의 몸을 돛대에다가 묶어버렸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못하도록 묶어버렸다라는 설화가 유명하죠. 이 방식을 저자는 택합니다. 그래서 보스턴까지 가요. 그래서 보스턴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아이폰하고 맥북을 맡겨버립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좀 덜 볼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친구한테 줘버리고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프로빈스타운이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핸드폰 없는 여행이 시작이 되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대요. 뇌과학자도 만나고 심리학자도 만나고 사회학자도 만나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실려 있고 근데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뇌피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명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 신뢰도 있는 연구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또 사례들도 굉장히 풍부해서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를 빠르게 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면서 집중력이 많이 흩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를 더 많이 줄수록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정보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스네 레만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속도는 기분을 좋게 해준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손쉽게 어떤 정보들을 많이 얕은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분을 준대요. 그리고 어떤 주제든지 간에 나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빠르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거짓된 안심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깊이는 시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깊이는 사색을 요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따라잡아야 되고 늘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늘 이메일을 확인해야 된다면 이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깊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의 변화도 점점 더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분열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100명이 다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맞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해가 적어진다고 하고요. 속도를 늦추면 고도의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우리가 늦출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획득하는 정보의 양을 오히려 이제는 더 줄여야 된다고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진짜 빨리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제 모습입니다. 책을 진짜 좋아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굉장히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몇 권씩 읽고 일주일에 막 20권씩 읽고, 근데 이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채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는 어려운 책, 읽을 때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하는 책, 공을 들여야 되는 책들을 뭐 철학책이나 인문학 서적이나 고전이나 이런 걸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원래 읽던 속도로 쭉 읽어나가면 생각하고 짚어보고 곱씹어볼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천천히 책을 많이 읽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물론 욕심이 나서 병렬육서를 하긴 하는데 빨리 읽어야지, 많이 읽어야지 이런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더 양질의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나리 저자가 프로빈스타운에서 여행을 할 때 일부러 좀 느리게 생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요가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가라는 게 일종의 수행이잖아요. 요가의 특징은 몸의 신체의 움직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일부러 이 몸의 움직임을 더 천천히 해서 이 몸에 대한 인지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하나리 저자가 요가에 도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딴 얘기하고 싶고 생산적인 거 하고 싶어서 이 저자도 요가 선생님한테 정치 얘기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누구 찍으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고 하다가 막 요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맞아요. 적용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고 조급함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이 말에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뭔가 많은 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 우리 모두에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빨리빨리 뭐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서두른다고 해서 벼가 막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 빨리 익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속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널려 있고 또 이렇게 조금만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 보니까 빨리 조급하게 뭔가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은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리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이 말도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스키너의 상자, 스키너의 비둘기. 스키너라는 학자를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실험이죠. 비둘기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훈련 시켜보셨을 거예요. 앉아 해가지고 앉으면 간식 주고, 기다려 해서 기다리면 간식 주고, 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막 개인기 막 엄청 연습하잖아요. 그거의 원조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스키너라는 분이. 그래서 비둘기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왼쪽 날개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해바라기 씨를 하나 줘요. 그리고 또 들면은 또 줘요. 그러면 이 비둘기가 강박적으로 날개를 막 이렇게 들어요. 왼쪽 날개를 들면서 해바라기 씨 더 달라고 합니다. 스키너는 이 강화 훈련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혹시 이 비둘기를 보시고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 비둘기와 닮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 모습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딱 올려요. 그러면은 이 인스타그램 개발자들이 이 스키너의 비둘기 모델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를 보상으로 주면 계속해서 사진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과는 적중했죠. 그래서 아까 그 해바라기 씨 더 주세요 하는 이 비둘기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좋아요 더 눌러주세요 하고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죠. 좋아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립니다. 가장 쉽게 몰입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게 바로 책 읽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SNS든 조각난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이 저자는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트위터에 글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280자 제한이 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릴스라고 하는 숏폼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고 사진에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SNS에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냐 라고 한다면 정보를 얻을 수는 있다. 근데 분열되어 있다. 그게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조각난 정보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배우려면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트위터에서 통찰을 얻기도 한다고 해요. 저도 SNS에 돌아다니는 좋은 글귀 같은 걸 보고 막 뒤통수 맞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메인이 되면 사고의 질이 굉장히 짧아지고 분열되고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정보를 흡수하는 지배적인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죠. ADHD에 대한 이야기가 또 책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 ADHD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요즘 하신다고 해요. 성인 ADHD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내가 멍청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ADHD였구나 라고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저자는 ADHD가 많아지는 이유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서 최근에 ADHD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랬는지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유치원에 걸어갔어요. 그냥 뭐 셔틀버스도 안 타고 가방 메고 뚫레뚫레 걸어서 그냥 친구들도 다 유치원을 걸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등하원을. 친구랑 그 친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항상 가요. 둘이서. 그럼 그 아파트에 이런 콩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어요. 아파트 정원에. 그 콩깍지에 구멍이 나 있는 콩이 있어요. 이 구멍난 콩깍지를 찾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콩벌레 같은 게 들어있어요. 항상. 구멍난 걸 찾으면은 구멍난 거 찾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콩깍지를 열어서 안에 막 벌레 구경을 했어요. 무궁화 피는 계절에는 이 무궁화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막 풍뎅이를 잡고 놀았어요. 개미 구경하면 또 시간이 삭제되죠.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개미 구경은 질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막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면 엄마도 집에서 기다리시면서 얘가 유치원 마칠 시간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뭐 벌레 잡으면서 놀고 있겠거니 잠자리 잡고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한 건 산수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막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런 기본적인 산수 문제가 막 100문제씩, 200문제씩 들어있는 그런 문제집을 막 엄청나게 풀었어요. 산수 잘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요즘은 어른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초품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노란 아파트 보이시죠? 119동. 이 아파트가 초품화예요. 왜냐하면 길을 건너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를 갈 때 길 건너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건넌 아파트, 그러니까 그래봤자 직선거리가 200m도 안 돼요, 초등학교랑. 근데 가격이 훅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겁이 너무 많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 강아지에게 ADHD 진단을 내린 수의사가 나옵니다. 니콜러스라고 하는 수의사인데요. 이 수의사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신과 약을 처방해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이런 약물들을 처방해서 좀 유명해졌다고 해요. 생물학적 목적이 좌절된 가축들은 이상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물원 같은데 아주 좁은 우리에 가둬져 있는 늑대, 이런 동물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행동을 보이곤 하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말들은 원래 달리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넓은 들판을 달릴 수 없고 계속 마구간에 갇혀 있으니까 쇠막대기 같은 거를, 마구간에 있는 막대기 같은 거를 물고 이렇게 막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상의 행동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에게 향울제와 같은 안정제 같은 약을 줬더니 이 이상의 행동을 바로 멈추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약을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죠. 이 수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을 주니까 괜찮아지긴 해. 근데 약을 주는 게 답은 아닌 거 너네들도 알잖아. 이 말을 자유롭게 들판에서 달릴 수 있게 한다면 약이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돼지들도 이런 스툴 우리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죠. 근데 이 수의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물 들어있는 물그릇에다가 프로자악이라는 이 정신과 약물을 투약을 하면 이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그치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ADHD 약물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용하고 있는데 약물을 투여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인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 목적이 좌절된 어린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내가 친구랑 놀고 때로는 비생산적인 활동들을 하고 어른들의 시각에서 좀 위험해 보이는 행동들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은 이런 행동장애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 갇혀있는 말들처럼 이런 정상적인 행동들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ADHD가 많이 발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점을 많이 살펴봤어요. 문제점과 문제의 원인. 우리의 집중력이 흩어진 건 사실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봤다면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집중력을 좀 회복하고 싶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좀 개인적으로 탈출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해결책이 이 책에도 제시되긴 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되는 건 바로 몰입입니다. 이 책 너무 유명하죠.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고 이 미하일 칙슨트미하이가 굉장히 이 몰입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저명한 분이고 그래서 이 저자의 인터뷰 내용도 이 도둑맞은 집중력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저자는 책에서 몰입에 빠지기 위한 3단계를 제시를 하는데 미아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몰입에 빠지려면 이 3단계가 필요한 것 같다더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요약 정리죠. 첫 번째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몰입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일의 난이도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난이도는 너무 쉬워서도 안 되는데 능력의 한계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 능력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 일을 선택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산만하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뭔가 약해지는 기분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산만할 때 스스로 약해지는 기분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이 집중하지 못할 때 이거는 나의 풀파워가 아니야. 내 능력이 이 정도가 아니야. 나는 몰입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집중력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하나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프로빈스타운에 가서 자유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핸드폰도 없고 내 집중을 방해하는 것도 없고 자연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느긋하고 그래서 좋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근데 인스타그램 안 하고 SNS 안 하는 게 다가 아닌 것 같다. 내가 고작 여유나 즐기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 그리고 몰입해야 된다고 느끼는 일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일에 몰입을 해야 여기까지 온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단순히 안 좋은 요소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몰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자가 제일 의미를 느끼는 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었죠. 그래서 글쓰기를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밀어내기라는 제목은 제가 붙인 제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방법을 밀어내기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어내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싶어.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을 막 묶어놓고 숨겨놓고 남한테 맡겨놓고 뭐 금욕상자에 넣어놓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제가 다니는 그 사찰에 스마트폰 명상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상홀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투명한 박스 같은 데 넣고 비밀번호를 걸어서 잠근 다음에 명상홀로 가게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들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스마트폰 보관하는 함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관을 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을 안 보려는 노력을 엄청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전략은 바로 밀어내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몰두가 잘 되는 일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일에 몰입을 해버리면 스마트폰이 내 눈앞에 있어도 물론 눈앞에 없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눈앞에 있어도 방해가 크게 안 된다라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글을 쓰고 1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글을 쓰고 점점 더 글에 몰입되는 것을 느낍니다. 글쓰기에 몰입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하이가 묘사한 모든 것, 이 미하이가 묘사한 것은 바로 몰입이죠.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상실, 시간의 상실, 내가 전보다 더 커다란 무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고 몰입을 통해서 힘든 시기와 좌절을 헤쳐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이 내 집중력에 잠긴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몰입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생의 한빈이는 이 콩깍지를 뒤져서 일일이 하나하나 뒤져서 이 벌레 조그마한 콩벌레를 찾는 이 과정에 굉장히 몰입을 했죠. 그래서 이 콩벌레를 찾는 이 순간만큼은 그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이런 완전한 몰입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보다 도파민을 많이 주는 걸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잠깐의 도파민을 찾는다면 스마트폰만한 게 사실 없긴 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서 그걸 매출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유튜버이자 수의사인 제가 가장 많이 몰입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이 화면이에요. 진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 편집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짧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ADHD인가? 이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잘 못하고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이 매여 있는데요. 이 편집을 하는 시간만큼은 한 3시간 정도를 아무것도 다른 일을 안 하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스마트폰도 한 번 안 보고 그냥 3시간을 내리 편집 작업을 하고 정신 차려보면 3시간이 지나 있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3번째로 제가 몰입을 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강의입니다. 강의가 진짜 큰 몰입을 줘요. 동료 교수님들도 좀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강의를 할 때는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힘이 나요, 오히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강의 준비를 할 때 막 몸이 아프거나 너무너무 피곤하거나 어제 막 늦게까지 회식을 해서 와, 도저히 오늘은 강의할 컨디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고 학생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쉬지 않고 혼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다가 학생들의 피드백도 계속 들어야 되지,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지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단기간에 정말 많이 쓰게 돼서 끝나고 나면 엄청 배고프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수업 들어가기 직전까지 막 쓰러질 것 같이 힘들다가도 수업에 딱 들어가면 뭔가 호르몬이 싹 돌면서 엄청나게 막 집중을 잘하고 피곤하다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다른 교수님들도 강의하기 전에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일단 강의실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면 괜찮아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굉장히 몰입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강의와 유튜브를 결합한 일을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책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쌍방 소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의 비슷한 걸 하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댓글로 제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내 유튜브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키너의 비둘기처럼 이렇게 보상을 획득해서 좋다. 물론 그 지점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이런 몰입의 경험을 제공하는 창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런 몰입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제 자존감을 챙기고 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몰입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즐겁고 공허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계속 외면하는 것 대신에 어떤 일에 몰입해서 밀어내기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운동도 너무 좋아요. 운동은 힘들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몰입이 되거든요. 이게 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몰입이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몰입의 경험을 내가 잘 못하겠다. 무슨 일을 해도 딴 생각이 나고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만만하게 추천드리고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운동이긴 해요. 모닝 페이지 써서 아침에 스마트폰 안 보고 계시구나. 좋아요. 맞아요. 종이 위에다가 혹은 타이핑을 해도 좋고 뭔가를 계속 쓰는 게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글쓰기 방법, 불안을 해소하는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글을 쓰는 것 특히 감정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검열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나열하는 이런 글쓰기 방법이 굉장히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도 불안을 해소하는 글쓰기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했던 글쓰기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결책 첫 번째는 그래서 몰입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먹거리입니다. 집중력 문제랑 먹거리 문제가 뭐가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저자가 참 찰떡 같은 비유를 해요. 당신이 자동차 엔진에다가 샴푸를 넣었다면 엔진이 고장났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다가 이상한 걸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고장났지? 나는 왜 집중을 못하지? 내 몸이 왜 이렇지? 이런 의심을 먹거리 때문이라고 의심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참 비유가 찰떡 같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집중력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집중력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일반식을 먹입니다. 일반식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아이들이 먹던 음식이랑 똑같은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제거식이라고 해서 뭐 방부제라든지 아니면 염색약이라든지 염색약이라고 하나요?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뺀 천연에 가까운 제거식을 공급을 하고 결과는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제거식을 먹은 아이들 중에 70% 이상의 아이들이 집중력이 향상이 됐고 평균 향상률은 무려 50%나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할 것을 찾고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책 마지막에 작가가 그래서 작가 개인은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실천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나도 솔직히 실천을 잘 못했다.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아주 핫했던 아이템이죠. 금욕상자입니다. 이 작가도 이걸 써봤대요. 금욕상자를 써봤대요. 그래서 금욕상자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감금을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안 쓰는 그런 걸 해봤대요. 소름 돋죠. 이쯤 되면 사야 할 듯. 그러니까요. 저는 이 금욕상자는 없는데 짜잔 이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게 30분짜리 모래시계예요. 제가 30분짜리 모래시계를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선물 받은 모래시계를 어머니가 뺏어가셨습니다. 이거 좋아 보인다. 자, 나도 낮에 책 읽을 때 써야겠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뺏기고 제가 서울 와가지고 저도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 그럼 이 모래시계를 옆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타임랩스를 찍어요. 타임랩스를 찍으면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못 만집니다. 그래서 모래시계가 다 끝나는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집중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핸드폰은 못 껴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인증 모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타임랩스 30분짜리 타임랩스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몰입을 하고 이 타임랩스 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뭐 집중한 걸 인증하는 이런 모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구글 타이머 쓰시는 분들 진짜 많죠. 구글 타이머도 되게 좋아 보이던데 구글 타이머는 이제 시간을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간편하고 사실 모래시계는 30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30분이 저에게 좀 잘 맞는 시간인 것 같아서 30분 혹은 40분짜리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산만함에 대응하는 방식 바꾸기라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과거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너 너무 게을러. 그리고 너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봐. 도대체 문제가 뭐야? 너 스마트폰 중독자야?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나는 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그런데 현재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충분히 몰입에 빠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밀어내기 방식이죠.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안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스마트폰 말고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의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부터 제 채널에서 많이 강조드리던 게 뭐냐면 댓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한빈님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잘 안 돼서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한빈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전 진짜 속상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더 나아지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댓글로 원래 힘들다, 원래 쉬운 게 아니다, 나도 어렵다, 모두에게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방식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산만함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뭘 해야 몰입할 수 있을까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제 가슴을 막 울리고, 이 이야기를 꼭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전달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입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처벌적인 수치심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처벌적인 수치심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진짜 스스로를 공격하고 나를 처벌하고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돼, 나는 오늘도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우리가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처벌보다는 몰입 상태를 추구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저 너무 와닿죠. 공감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대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나 자신을 대할 때는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나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를 대할 때 파괴적인 습관은 당연히 말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술독에 빠져서 산다, 친구가. 그러면은 진짜 진정한 친구거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술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돼, 너 건강관리해야 돼,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는 말,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고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자가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세 번째는 1년에 6개월 소셜미디어 끊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끊을 때는 아예 SNS에다 공지를 올린대요. 오늘 3월 24일이니까 3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저 SNS 게시글을 안 올립니다, 활동 안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한대요. 그러면은 공지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에 약간 민망해가지고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를 해놓고 소셜미디어를 끊고요. 네 번째, 생각이 배회하도록 두기. 이것도 사실 책의 내용이 길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려요. 하지만 이 저자가 잡생각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탈 때,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이 에어팟 안 끼기 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옛날부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유명한 철학자들의 습관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니체 산책하기. 니체 산책하기를 맞춰주신 분, 닉네임이 니체에 따라서 니체했다님이 니체 산책하기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니값 찢었다. 철학자들이 사색할 때 산책을 좋아했다고 하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해요. 산책할 때, 걸을 때, 몸을 움직일 때 생각이 더 빨리 되고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사색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을 때는 어떤 외부의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에어팟으로 뭘 듣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걷는 시간,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몰입,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색을 할 수 있다. 더 깊어질 수 있다. 점점 더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조금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이 습관을 계속 들이면 들일수록 이 짧은 도파민을 일으키는 짧은 활동들이 점점 더 삶에서 밀려난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끈기 있게 끝까지 못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다시 짧은 자극을 주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런 활동들로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오늘은 에어팟을 안 가지고 출근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니면 오늘은 핸드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욕상자에 넣어놓든지 아니면은 타임랩스를 찍으면서 30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글을 한번 진득하게 읽어봐야지 이런 것들로 자꾸 내 정신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노력을 하면 반대의 행동들은 조금씩 삶에서 밀려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매일 8시간 자기. 여기 이 책에서 잠자는 것, 잘 먹는 것, 잘 쉬는 것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저자가 매일 8시간 꼭 자고 자다가 깨도 8시간이 안 채워졌으면 더 잔대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 향초를 켜고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는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들의 지나친 감시 없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약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첫 번째,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편화된 정보로 삶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나는 이 삶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파편화된 정보, 아주 깊이가 얕은 그리고 금방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더디게 해서 깊이 있게 숙고할 시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2번째,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래서 내 탓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찾아보고 파악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소개는 못해드렸지만 이 책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법적으로 좀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차별,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당연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성소수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여성차별이 옛날에 비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듯이 지금은 페이스북,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아무리 갉아먹어도 법적인 제재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기업들이, 거대 기업들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죠. 어떤 약사 선생님이, 제가 아는 약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피로가 해소되냐,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냐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본대요. 근데 현대인에게 부족한 건 영양소가 아니라 운동, 잠, 스트레스 없는 활동 이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줄이기, 잠 늘리기, 좋은 거 먹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자꾸 영양제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양질의 음식과 휴식,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탐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근데 요약을 하면서도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건 우리가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하지 못하고 또 깊이 있는 긴 글을 잘 읽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중력이 많이 분열되었다라는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걸 다시 3줄 요약을 하고 있고 이 3줄 요약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사실 1시간 반이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테니까 책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조금 수다 떨다가 방송 종료할까 합니다.